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며칠 그리고 뭐 길게 보면 몇 달 동안 자동차 주식들이 올랐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서 아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내구 소비재들의 수요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동차만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를 필두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였던 자동차가 이제는 성장주로 부상을 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소식이 있었으니까 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애플이 기아차에 4조를 투자해서 협력 관계를 맺는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한 달 전에는 현대차가 예, 또 그렇죠. 협력 대상으로 부상을 했었고 또 예.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또 기아차. 근데 오늘은 뭐 구체적인 이런 금액까지 예, 금액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국제적인 룰을 국제적인 그동안의 이런 사례들을 볼 적에는 거의 협력이 확정이 되기 직전에 발표되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데 예. 그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루머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오고 또 해외에서 전문가들하고도 저희가 좀 대화를 해봤는데 예. 이런 케이스는 좀 처음 본다. 예. 보통은 상당히 물밑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예. 네, 그런데 너무 일찍 수면 위로 부상한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지금 애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현대그룹에서도 뭔가 당연히 애플에서도 현대그룹의 기업들의 그를 대상으로 이제 협력 대상이다. 이거는 예. 아마 고려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늘 금액이 일부 이렇게 지금 루머로 떠올랐는데 어떠한 형태로 예. 또 언제 어느 분야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예. 좀 저희가 가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제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이런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경우가 예. 작년에 한 추정해서 한 400건 정도 됩니다. 400건 정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나오는 예.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예. 조금 관심사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글쎄 주식 시장이 워낙 좋고 돈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네. 조그만 재료에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이면 전략적 제휴가 400건이었다라고 네. 하면 그중에 한 건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처음에 현대차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하고 그냥 이렇게 배타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애플이 여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에다가 모두 다 태핑을 한번 해본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까?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제 보완적인 자산이 있느냐를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협력 대상을 고를 때는 예. 과연 협력 대상이 어떠한 자기네들한테 줄 수 있는 예.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서로 그렇죠. 이제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작년 한 2, 3년 동안에 지금 현대차 그룹을 보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처음으로 일본 업체들을 따돌렸습니다. 예. 도요타하고 현대차를 비교할 때 20년 기준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종합 경쟁력에서는 현대차가 한 6위 정도를 차지했고 예. 도요타는 한 15위권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요. 예. 또 전기동력차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한 15% 감소했는데 전기차는 한 43% 증가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현대기아 합쳐서 한 지금 4위 정도를 했는데 예. 도요타는 한참 뒤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도요타가 현대차를 앞서 있지만 이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러면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 간에보다는 또 특히 정보통신기업, 애플을 비롯한 이런 ICT 업체들이 많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기네 독자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 협력 대상을 찾아서 이러한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애플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플카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애플은?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 애플이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했다가 잠시 예. 멈췄다가 이제 최근에 뭐 구글인 뭐 웨이버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뭐 MS까지도 지금 뛰어들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뭐 결국 늦게 갔다가는 앞으로의 이런 미래차 쪽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룰 수 있다 해서 한번 준비를 많이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차 쪽에서는 이 하드웨어보다는 좀 이제 앞으로는 부품하고 관련된 서비스 분야들이 상당히 유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뭐 그 CES에서 현대차도 이러한 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이제 사업을 전환하겠다,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ICT 쪽은 뭐 미국에서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하드웨어 쪽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 보완적인 그러한 자원 쪽에서는 그 자동차 업체 특히 최근에 이 경쟁력이 미래차 쪽에서 급부상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이 뭐 협력의 대상으로 충분히 지금 부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에 네. 또 한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애플보다도 또 구글차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구글이 애플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후발주자가 가는 국면인데 잘못하면 돈만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오히려 이제 뭐 좋지 않은 투자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내연기관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기차, 자율차로 갈수록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제 부품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 서비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서비스 분야는 예. 아직 이게 분류도 안 되고 있고 예. 또 하다못해 지금 미래차 관련된 부품도 국제적인 분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거의 잣대를 갖고 지금 평가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예. 이제 신모델들이죠. 이런 거는 또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잘 개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용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재기보다는 결국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이 그래도 움직인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 대상으로 된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뭐 한미 기업 간의 협력뿐 아니라 뭐 최근에 저희들도 뭐 오늘도 제가 어느 국가 쪽에서 뭐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 유럽의 각국도 그렇고 하다못해 일본도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최근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뭐 우리 앞으로 미래차 쪽의 성장 잠재력은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애플카 관련해서는 요 정도 일단 좀 네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네. 최근에 아무튼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 그런 상태이거든요. 우선 자동차 업체로서의 테슬라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력한 이 도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예. 또 앙트레프레니어십도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그렇게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투자가 들어가는 자동차 산업에서 결국에 많은 투자가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끌어왔고요. 예. 또 뭐 지금 자동차 사업뿐이 아니라 연관된 산업에서도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성공했다고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테슬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 또 특히 미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들을 솔직히 잘 이해들을 못하고 계신데 예.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이 자동차 산업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상당히 높게 지금 상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일례로 자동차 산업 부품만 말씀을 드리면은 약 미국에는 한 5,600개 정도의 부품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1,200개 정도 업체가 일단 저연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친환경 자동차로 빨리 도를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에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나 생태계 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개방형 협력들, 혁신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 보면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더라도 네. 테슬라가 터치 스크린 때문에 네, 대규모 리콜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뭐 전기차 분야에서 배터리 화재는 뭐 예.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것이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뭐 커넥티드 카 쪽은 지금 많이 지금 보편화가 돼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약간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술이 성숙도가 아직 80% 정도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또 최근에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계신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좀 지연되는 그러한 지금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전기차에 있어서 화재 그리고 그 오토파일럿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기술에서의 약간의 문제는 테슬라가 지금 그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그런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지금 모든 뭐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또 ICT 업체들도 똑같은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테슬라가 지금 많은 그 소비자들의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슈가 된 것뿐이지 예.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다가 지금 안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점차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미국에 워낙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정말 테슬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의 이제 내연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네. 데에서도 세 군데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좀 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아, 예, 겁니까? 예.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GM하고 포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년 전, 벌써 한 3년 전, 4년 전 얘기인데 이제 GM하고 포드가 상당히 큰 인력 구조 조정을 하니까 예. 일부 뭐 여론이나 이런 쪽에서 아, 지금 GM하고 포드가 어려운가 보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 그게 아닙니다. 일단 미국 업체들이 사업 전환을 하려면 사람부터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그 내연기관 쪽 인력들을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또 며칠 전에는 GM이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는 이제 완전히 내연기관 쪽에서 이 전기동력 쪽으로 일단은 가는 거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지금 많은 얘기들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국의 그 GM하고 포드도 예를 들어서 뭐 전기동력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준비들을 많이 했지만 예. 자율주행 자동차의 지금 세계 1, 2, 3위는 다 미국 기업입니다. 아, 다 예. 미국 기업.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미국의 그 GM이 파산하고 크라이슬러가 매각이 됐다고 그래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테슬라가 부상한 게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 GM하고 포드 그리고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그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구조 개편을 많이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테슬라도 결국에 2009년에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특히 미래차 산업에 이런 공급망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다시 조성했고 지난 뭐 한 100여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그 성장을 해오는데 미국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시 아마 미래차 쪽에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이러한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도해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미래 자동차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계속해서 세계를 리드해 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그 확대해서 예.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아무튼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걸리는 게 뭐냐 하면 테슬라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2차 전지가 미래 자동차의 지금 그 내연 자동차의 엔진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엔진을 만들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가 2차 전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뭐 기가팩토리를 지금 점차 또 확대해 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뭐 테슬라만 볼 것은 아니고 지금 예. 우리 배터리 쪽은 이제 한중일이 주로 예. 전체 세계 전기차 배터리를 주도해 왔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대규모 정부 주도하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도 중국뿐이 아니라 유럽에도 또 자기네들 자체 생산 공장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배터리가 상당히 부피도 크지만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주로 이 완성차 공장 인접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해야 되는 이러한 공급망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체적으로 조달할 가능성도 높지만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 구도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이미 뭐 EU 집행위에서는 2025년이면 자기네 EU에서는 자급 자족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도 좀 그런 지금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쪽의 공급 능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그 물량 확보 경쟁도 있지만 또 하나가 지금 리튬이온 그 배터리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현대하고 도요타 이 완성체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배터리 업체들 뭐 리튬 항이나 리튬 금속과 같은 전체적인 대체 또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배터리가 시작을 한 것이 이것이 아직까지도 또 뛰어넘어야 할 소위 죽음의 계급도 있습니다. 캐스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술 개발 경쟁은 심화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서의 결국 완성체 업체들의 역할도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에 지금 주요 그 2차 전지 그 생산하는 회사가 크게 3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국제적인으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업체들이 세계 6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1위도 차지하고 있지만요. 예. 이게 그 기업이라는 거, 특히 산업을 육성할 때는 초기에는 기업 간 경쟁이 굉장히 많은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야 기술 개발 경쟁도 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은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을 보면 패나소닉 거의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나갔지만 약간 지금 밀리는 게 있고요. 또 중국은 지금 많이 지금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3사 체제 경쟁 체제가 상당히 그 성장에는 중요한 그 요소가 되었는데 뭐 최근에 약간의 뭐 일부에서는 또 너무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예. 또 이제 그걸 보던 정부도 이제는 뭐 좌심한하지 않겠다 해서 일부 약간 정부에서도 개입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마 그러한 그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력을 통해서 3사가 이러한 네. 그 신기술 개발도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가 계속 뭐 배터리 분야뿐이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서도 또 앞으로 결국 전기차하고 자율차가 수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차 분야에서 상당히 그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차에서 일단 이 정도로서 좀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하고 현대차의 협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현대차에 삼성의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그 가능성이 어떻고 그 만약에 그게 실현된다라고 하면 세계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만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선진국 전문가들이나 이런 학자들 얘기가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보면은 앞으로 미래차는 한국이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 예. 왜냐하면은 제조업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융합이 필요한데 모든 상당히 그 미래차에 관련된 제조업을 균형 있게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인 것 같다. 예. 저희들이 보더라도 뭐 자동차는 당연하고요. 또 특히 정보통신 쪽에 특히 이 전자 쪽에 이쪽 보면 배터리도 지금 지금까지 나눴지만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 쪽도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갈수록 디스플레이 수요는 많아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결국 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일부에서는 뭐 지금의 유리창 아니면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컨텐츠나 앱도 다 개발이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당히 비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에게 디스플레이하고 또 현대차의 자동차가 만난다면 지금 우리가 뭐 현대차하고 애플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 배터리 쪽에는 우리가 3사를 또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고 또 이런 ICT 쪽에서 통신도 그렇고 전자 쪽에서도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해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그 미래차 성장 잠재력은 계속해서 이러한 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아무튼 뭐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도 굉장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현대차가 올해의 해외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큰 시장, 3대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에서는 뭐 작년에도 아직도 굉장히 작년에도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올해 이제 뭐 전기차도 투입하고 또 고성능 차 모델도 투입해서 좀 절치부심해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건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서 예. 뭐 다시다시피 유럽 시장은 뭐 사상 최고 7%에 좀 달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과거까지 뭐 8.9%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8.4%로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경쟁 상대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그렇다면 갔느냐? 과거에는 솔직히 우리의 그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은 경쟁 상대는 가장 큰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일본의 미국과 이 유럽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지금 약간의 과거보다는 하향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도 뒷받침될 게 그 전기동력 차입니다. 근데 뭐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부진하고 현대기아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결국 소비자들한테 이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한다 그러면은 예. 아마 미국 유럽 시장에서는 금방 계속해서 조금 호조세를 보일 거고 또 중국 시장에서 뭐 일본 차들이 지금 500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격차가 자꾸 벌어지지만 또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전기차 또 이 보급에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우리도 EGMP 이번에 뭐 고유 전기차 그 플랫폼이 나왔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다양화한다 그러면 뭐 중국 시장에서도 다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문제가 쌍용차입니다. 예, 예. 아시는 것처럼 그 HAAH의 자금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원래 산업은행이 이제 이 자금 유치가 되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쌍용차는 어떤 상태예요? 네, 뭐 지금 매각 작업이라는 건 진짜 뭐 아주 비밀리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도 그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볼 적에는 마인드라가 뭐 결국 뭐 철수하는 거는 그다음에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이 마인드라가 자꾸 이제 말을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뭐 지금 P플랜도 나왔지만 또 마인드라가 그럼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또 마인드라가 뭐 자기네들도 결국 나갈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 나가려고 자꾸만 이게 말을 바꾸다 보니까 또 뭐 미국 기업인 하로 보서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플랜에 약간의 그렇다면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 아마 미국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그걸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고 봅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은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뭐 지금 소수 인력이 와서 지금 작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상황이 바뀌면은 미국에 가서 투자자들하고 또 자기네들의 또 뭐 대주주들 다 만나서 한번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아직도 저희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불씨가 좀 살아 있지 않나 그렇게 예.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글쎄 뭐 M&A 그 또 자금 유치 이런 그 사항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네, 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된다고 그랬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예. 안 된다라고 했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워낙 뭐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떤 쪽으로도 예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국내 자동차 작년도에 물론 이제 보면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어렵기도 했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줄고 뭐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올해를 전체적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우리 전망을 하려면 세계 시장 전망부터 먼저 내려야 그렇죠.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 예. 뭐 해외 시장 의존도가 거의 80% 가깝기 때문에 예. 결국 해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인데 그 작년 3분기부터 세계 자동차 수요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전체로는 지금 뭐 기관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한 10% 정도 수요가 증가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과거 세계 자동차 수요가 가장 높았던 2017년에 비교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그러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해외가 결국에 이제 회복이 되니까 예. 그 뭐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질 걸로 당연히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는 많이 나아질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저도 한때에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 그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양재동에 자주 갔었거든요. 양재동에서 항상 얘기할 때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차 출시입니다. 왜냐하면 신차 출시를 기반으로 해서
아무튼 또 이게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국내에서 올해의 그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신차 출시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일단 뭐 현대차 그 전기차 고유 플랫폼인 EGMP를 그 바탕으로 한 이제 전기차들이 올해 출시가 될 것이고요. 예. 또 뭐 지난해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현대차뿐이 아니라 그 해외 업체들도 그 신모델들 좀 출시를 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놔봤자 안 팔렸기 때문에 예. 좀 미뤄왔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그 모델들이 그 출시가 돼서 국내 시장뿐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예. 또 전기 동력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그 신차하고 그다음 페이스리프트 쪽 모델들이 200종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시장 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걸로 봅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예, 그만큼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은 그 상당히 그 이제 골라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지만 또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들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되고 또 수익도 제고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기차 정책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을 굉장히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뭐 민주당 행정부는 정강이 일단은 노동 환경을 가장 중시를 하는 그러한 그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뭐 발표를 했지요. 뭐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가겠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친환경차 쪽으로 가고 미국이 그 구매를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예. 일단 공공 분야 쪽에는 자국산 자동차만 구매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의 좀 실망스러운 그러한 정책이라고도 보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친환경차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이제는 미국이 그동안에 다자간 협상에서 좀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WTO나 이런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전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 예. 수출도 하고 판매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일부 부담이 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기업, 특히 아까와 같은 애플과 우리 현대차, 기아차 협력이 잘 된다 그러면 또 한미 기업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또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미국 기업 하고의 이러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좀 궁금한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체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그다음에 친환경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상차 업체들도 원래 스케줄보다도 네. 이렇게 그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기차는 소비자들이 구매 보조금을 많이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도 뭐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전기차가 약 14만 5천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는데 예. 올해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 약 13만 대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정부의 그 보급 목표가 43만 대입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뭐 13만 대에서 한 15만 대, 또 내년에도 한 15만 대 이상의 보조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현대기아차가 맞춰 나갈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25년까지 현대차 목표인 25년에 가서 100만 대 결국에 생산 판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현대기아차의 지금 이러한 전기차 개발과 생산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식시장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이 전기차 관련한 반도체 예. 부분입니다. 뭐 자동차 한 대당 반도체가 2,000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게 그 공급 부족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되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상황으로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수요는 너무 내연기관에서 이제 결국에 전장화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예. 전장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편의, 안전 중시하면서 결국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예. 전기 동력이 들어왔고 또 자율주행이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문제는 작년에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20% 이상 빠질 걸로 이 반도체 업체들이 예상을 해서 예. 이 ICT 쪽은 많이 이제는 굉장히 수요가 괜찮을 때도 이걸 생산 그 포트폴리오를 바꿔놓은 게 예. 지금 다시 와서 바꾸려니까 전자는 계속 괜찮고 ICT 쪽은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수요가 늘어가니까 이것을 지금 미처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오는데 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자급조정을 해야겠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거의 100%다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쪽이 차량용 반도체 쪽도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하는 지금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뭐 미래차 부품과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더 강화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이 또 굉장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어떻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작년에 이제 120만 대 정도로 약간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세계 전기차 수요의 한 절반 차지했고 항상 1위를 차지했는데 예. 물론 이제 이유는 국가들의 집합제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지만 1위를 뺏겼습니다. 이유가 작년에 이제 140만 대가 팔렸죠. 그래서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는 6조 원 이상의 구매 보조금을 풉니다. 예. 다시 이제 1위 자리를 차지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중국의 기존에 과거에 그러니까 뭐 상하이 자동차나 제1기차 같은 이러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또 보완적으로 만드는 업체보다 지금 나와 있는 니온이 뭐 엑스팽이니 이런 벤처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경쟁력이 더 강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볼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부품 쪽입니다. 그럼 과연 중국의 그 자동차, 특히 미래차 쪽의 부품의 경쟁력은 어떤가?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약간 앞서 있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서는 지금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 경쟁력은 우리가 배터리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우리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 전기차뿐이 아니라 자율차 지금 물량에서는 우리가 전기차에 밀렸지만 또 자율차에서 지금 중국은 제2의 도약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수립하고 있고 예. 또 우리는 지금 평가는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제 부품 쪽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쪽에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오겠다고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따돌리고 예. 우리는 다시 이제 뭐 계속 지금 얘기된 전기동력 자율주행자 쪽에서 우리가 차지해보지 못했던 그런 리더의 자리를 한번 차지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의 길을 우리 속도로 좀 더 빠르게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자동차 업계 이슈 주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정책이 발전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약간 부진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또 EU의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또 국내적으로는 그 외국계 3사 이 업체들의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지금 부품 업체들 결국에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은 부품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부품 업체들이 앞으로 미래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좀 관심사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항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